네, 그 행사에 앞서서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오늘 공론장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이제 파티 타운홀이라는 의사결정 플랫폼을 활용해서 더욱 재밌는 공론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운홀로 이제 접속하시면은 이 오늘 공론장과 관련된 이런저런 질문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미리 확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소모임 토론회선에서의 질문이나 이후에 있을 토론에 대한 의견들도 남겨주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2시간이라는 시간이 꽤 길 수 있으니까 뭐 다과 아까 챙겨오라고 했는데 옆에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도 아직 챙길 수 있는 시간이니까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운홀은 지금 주소 보이시죠? 주소가 네. townhall.kr로 이제 접속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창에 이벤트 코드에 적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날짜인 이제 20년 11월 24일 201124를 적어 주시면은 이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입장하려는 타운홀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제 입장하기를 이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이제 필수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동의한 후에 다음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삼선 짝대기 3개를 이제 표시를 눌러 주시면은 진행 중인 타운홀에 이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 2가지 정도가 질문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투표도 하실 수가 있고 의견도 남기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행사에 참여하시는 와중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은 이제 더욱 재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사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빠띠 작은 공론장 이제 사회적 경제편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의 사회를 맡은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이사 김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소리는 안 들리지만 이제 보이는 걸로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체 사회를 맡고는 있지만 이따가 이제 발제자분들 발제하시고 토론하실 때 사회는 다른 분께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는 이제 이로운 넷의 편집국의 김규태 부국장님께서 이제 사회를 또 별도로 맡아주실 예정이니까 이제 그렇게 미리 좀 이제 알고 계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공론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정부는 2단계를 얘기하고 서울시는 이제 선제적인 3단계라고 해서 10명 이상 못 모이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에서 또 온라인만의 재미만으로 오늘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여러분들의 참여에 따라서 더 재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제 귀중한 시간 내어 참여해 주시는 이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실속 있는 내용으로 포럼을 구성하게 노력했으니까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순서입니다. 네, 공론장 순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작은 공론장을 여는 파티가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작은 공론장 사회적 경제편을 여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1부에서 3분의 패널들을 모시고 발표 그리고 상호 간의 짧은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타운홀을 통한 투표 그리고 소모임 토론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여서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참여자들의 회고를 나눈 시간을 좀 이제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일단 파티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행사가 이루어지는 방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는 거고요. 파티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파티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민의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PT 표와 같은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도출을 했습니다. 오늘 작은 공론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파티는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더욱 쉽게 낼 수 있도록 하고 서로 간의 토론과 합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 개개인의 목소리들이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드는 공적인 논의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커뮤니티, 캠페인, 공론장, 의사결정, 데이터와 관련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플랫폼이 오늘 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플랫폼입니다.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에 들어가면은 열린 공론장이라는 이름의 이제 빠띠 고유의 디지털 공론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베타 테스트 기간으로 이제 본격 가동을 위해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그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다뤘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이 오늘이고 오늘은 이제 사회적 경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요. 음,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빠띠 믹스의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여러 이제 소식들이 올라가고 있고 투표 보시면은 이제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경제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투표를 해보니까 이제 1, 2, 3, 4순위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행사에 대한 그 홍보 글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주제들로 이제 공론장을 열고자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씩 쌓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열린 공론장에 열린 공론장에 이제 올라간 것 중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부가 이렇게 작은 공론장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공론장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행사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파티 타운홀은 이제 배틀 투표 그리고 점수 투표 등의 기능을 통해서 총회, 공론장, 회의 등의 행사에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제 도움을 줍니다. 이제 오늘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파티 작은 공론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론장이란 일상의 이슈, 사회적 현안에 대해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공론을 형성하는 토의의 장입니다. 작은 공론장은 이제 빠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공론화하고자 하는 이제 빠띠 고유의 공론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띠에서는 이렇게 여러 주제로 여러 형식으로 공론장을 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공론장 이제 사회적 경제편 이제 오늘 행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코로나19를 계기로 시민들은 세계가 심각한 기후위기하고 경제위기 속에 있으며 또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 따른 경제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좀 국민적 차원의 좀 노력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이 과정에서 상호 협력과 사회 연대를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느냐. 요런 이제 문제 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좀 이런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민관 정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한국판 뉴딜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자리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연대 포럼도 발족한 것도 이런 흐름들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 한국 사회 전환을 위한 그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 의식들이 그 협력과 연대의 어떤 그 경제를 열어가고자 하는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좀 명확해 보이고 시민 주도의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이 우선돼야 되나 이런 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과 같은 이제 공론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문가들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민 주도의 사회적 경제 공론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일환으로 빠띠가 작은 공론장을 한번 열어보자. 그렇게 오늘 행사가 준비되었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그 행사 일부 패널 발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로운넷의 이제 김규태 편집부 부국장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강민수 위원장님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김규태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패널 발표 이제 사회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박수로 좀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파티 작은 공론장 사회적 경제편 패널 사회를 맡은 이로운넷의 김규태 부국장입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요. 오늘 또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듣고 토론하는 자리에 같이 하게 되어서 더더욱더 즐겁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적 경제 섹터에서 활동가이시기도 하고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는 세 분을 모셔서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자리를 가져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람신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경제 역할이 부상이 되고 있고 대안으로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경제 관련 법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서울센터, 동대문센터에서 활발하게 지금 정책을 집행하고 계시는 두 선생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의 정책기획위원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강민수 위원장님은
이 일과 함께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강민수 센터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리면서 좋은 얘기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강 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의 정책기획위원장 강민수라고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 네, 10분입니다. 10분인데 13분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0분 딱 지났을 때 3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미리 해드리면 안 되는데. 네. 네, 어쨌든 맞습니다. 네. 네. 하여튼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사회적 경제 제도죠, 제도. 오늘 말씀드린 게 제도인데,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 권한이 없어서 이렇게 한 장씩 넘겨달라고 중간중간 추임새를 할 테니까 너무 노여워하들 마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37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사회적 경제 3법이에요. 3법. 사회적 경제 3법이라는 게 뭐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지금 공유해 드린 화면과 같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게 세 개를 3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개의 법은 현재 다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활발하지 않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당에서는 지금 하려고 하고 야당에서는 탐탁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이 국회 기획재정이 법안심사 소위 같은 데들을 통과해서 본회의로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다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민간이 이런 법의 제정을 요구했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필요성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는 민간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의 필요성은 경쟁이 아닌 협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제도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사와 같이 국교부처에 나누어져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효과적으로 못 쓰는 측면이 있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사회적 경제 기능들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요구한 필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법이 뭐고 그 다음에 그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법안은 사회적 경제 전체의 모법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에 한 200여 개 되는 지자체 중에 한 70여 개가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기본 법이 없어서 그 활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데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자는 거고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은 전국의 330여 개 되는 공공기관들 있죠. 우리가 아는 뭐 철도공사니 마사회니 등등등 이들이 사회적 가치 적극 나서라 이렇게 요구하는 법안이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경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라 이런 얘기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사회 전반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이제 사회 책임조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사회적 경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좀 설명드릴게요. 법을 만들려고 하면 순서가 사회적 경제를 먼저 정의를 해야 돼. 사회적 경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걸 법률로 정할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법률 제정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사회적 경제 잘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난리 났어요. 이거를 어떻게 법으로 정하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학문적으로 모르더라도 사회적 경제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의 그런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대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국가하고 시장 사이, 그러니까 한 사회 경제 주체로서 국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업이 있잖아요, 주식회사. 그러니까 국가하고 기업에 속하지 않은 영역들,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3섹타라고 부르고요. 그 3섹타 활동은 뭐 NGO, NPO도 있고 거기에 사회적 경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섹타 내에 사회적 경제의 특징을 비즈니스적으로 제도적으로 끄집어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운영에 있어서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도 주식회사도 아닌 3섹타 영역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경제, 이것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 법 제정의 목적, 정의가 되겠죠. 다음 넘어서 다시 좀 설명드려볼게요. 이가 너무 어려워서 37분인데 5분 남았네요. 일단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려면 그 자본의 역사와 사회적 경제 역사를 같이 중첩해서 봐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일단 자본의 역사는 크게 세 개의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상업자본의 역사. 우리가 얘기하는 1600년대 뭐 베니스의 상인들이 얘기하는.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 나오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포드 자동차는 산업자본의 시대.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에서의 금융자본. 이렇게 누가 세상을 지배했냐 자본의 역사로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 밑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눕니다. 자유주의 자본주의, 개입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지금은 신자유주의 중에 좌파 신자유주의 또는 트럼프와 같은 산업자본주의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그림이 중요한데요. 1760년 산업혁명, 29년 대공황, 70년 자본불황, 2008년 금융위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벤트예요, 일종의. 그래서 산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국면은 산업혁명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산업혁명과 함께 출현한 역사적인 사회적 경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노치될 공정개척자라고 불러요.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노치데일은 협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정개척자라고 그랬어요. 뭔가 지금하고 아주 비슷한데 공정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좀 지나서 29년 대공황과 함께 썬키스트라고 하는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쿠비라고 쓴 거는 협동조합을 영어로 코오퍼레이티브라고 하는데 그냥 줄여서 우리말로 쿠비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자본불황 1973년 4년 우리가 얘기하는 오일 그다음에 경기 침체하의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게 자본불황이에요. 그때 나온 게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월가를 점령했잖아요. 이때 월가를 점령하고 생 협동조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자본이 어려울 때 사회적 경제가 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자로서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우리 사회를 덮쳤다고요. 사회적 경제에게 롤이 주어진 거고 사회적 경제가 이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넘겨서 우리 사회가 처한 근본적 위기를 저는 두 가지라고 봐. 하나는 기후위기, 두 번째는 불평등의 위기인데 기후위기는 제레미 러프킨이 말했듯이 모든 문제를 낳았어요. 이 기후위기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 팬데믹을 낳았어요. 말하자면 이 팬데믹,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은 기후위기의 결과라는 거죠. 근데 기후위기를 왜 만들어졌냐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시설을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사회화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큰 버든으로 온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 기후위기, 이윤을 사회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이런 사회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 저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에 기반에 있다고 보는데 그 불평등이 능력주의예요. 그 능력주의 서사에 기반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문제고 그 그림은 불평등으로 유명한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자기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0%에서 줄었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그 그림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경제는 앞에 그림에서도 봤듯이 역사에서 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자,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해왔죠. 그죠? 사회적 경제 3법은 우리 사회가 처한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선도자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활동, 행위를 제도와 정책으로 인정해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명되면 이런 행위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 3법이 조속히 제정될 때 사회적 경제 활동들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 한 1분 내 설명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가 제도나 정책을 얘기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놓치냐면 비유를 하자면 경영학이 있잖아요. 학문에서. 기업 잘 되는 거. 근데 경영학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경제학이 있어야 돼. 이론으로.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철학이 있어요. 우리의 지향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어떤 철학과 어떤 지향을 가질 거냐를 문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진 그 중요한 문제를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이동과 이동거리의 축소가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대로 못 가고 거리도 멀리 못 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지역, 로컬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하게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컬에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제 주장은 협동조합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회적 경제 역사를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론을 주장하는데 이게 1980년 레이블로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바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커뮤니티에서 빌리지를 만들자고 했어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로컬에서 커뮤니티와 빌리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적 경제 3법 같은 게 만들어지고 우리 이제 조지현 센터장님 뒤에 발제하실 텐데 우리 동네 나눔 반장 주민기술학교 같은 이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돼야 돼요. 근데 왜 마지막으로 제가 운동을 얘기하냐면 인간은 신념의 세계에 살아요. 다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기존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런 지향을 명확하게 갖지 않으면 다시 원래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경영과 경제와 철학 이걸 다 같이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법제도는 그중에 우리 사회적 경제 섹터를 강화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지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딱 13분 맞춰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네, 강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국회에서 계류가 돼서 막 논의를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 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게 왜 필요한가를 사회적 경제 관련 정의를 언급해 주시면서 그동안 사회적 경제가 큰 위기 때마다 새로운 대안을 갖고 사회를 변동시켜 왔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나타난 위기를 사회적 경제가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줄 수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 경제 3법이 어떻게 통과되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컬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 다음 두 분 발제자께서 로컬에 관련해서 아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최근영 그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께서 지역사회 주체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지금 41분이니까요. 1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흐름상 들으시는 분들이 좀 뜬금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나 정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제 약간 어색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좀 전에 강민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 경제 관련 법들이 아직도
그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서 되게 좀 많이 유감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180석을 만들어도 이 소용이 없네요. 이게 되게 부정적인 요새 기류들이 많이 흘러가는데 어찌 됐든 그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등장해서 그거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성화시키려고 고민하고 변화시키려고 고민하던 시절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그 기본법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관련돼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설립을 준비하고 진행하던 때 뭐 이런 과정들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관련돼서 사회적 경제가 지역에 어떤 가치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10 년이라는 세월이 뭐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에 금방 후딱 지나간 것 같긴 한데, 되게 그 어떤 제도나 정책이 자리 잡기에는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한계, 그다음에 새로운 과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인제 등장하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사회적 경제라는 말들이 활성화되고 지역에서 의미를 갖게 된 그 배경들에 있어서 저는 정부나 서울시, 특히 서울시의 그 제도나 정책 지원이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고 협동조합이 초기 설립되는 이 형태에서 민간들의 의지나 민간들이 추동할 수 있는 힘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들의 어떤 교두보적인 역할, 촉진하는 역할로 인제 진행했던 사업들, 뭐 고게 대표적으로 정리해 보자 그러면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지역마다 차별화된 어떤 그 의제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뭐 요런 어 정책들이 되게 유효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말은 되게 낯설었고, 행정에서조차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꺼냈을 때 사회주의냐 아니냐고 반문하던 어떤 그런 현실이 실질적으로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이런 정책들이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초 인프라들이 많이 조성이 됐어요. 25기 자치구에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다 만들어져서 운영 중에 있고, 단순하게 어떤 지원 조직뿐만 아니라 그 지원 조직이나 관련 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조례, 관련돼서 그 주민들이 그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관계망들이 인제 형성이 된 부분들이 그 첫 번째 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돼서 그 뭐 질적인 차이가 좀 있겠지만 밸류 체인이 인제 좀 형성이 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이 지금 초기에 아주 작은 모습을 보인 데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형태로 좀 발전돼 가고 있는 뭐 이런 자치구도 있고, 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지원 정책들이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건 인제 사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사 내외의 사회적 경제를 추동할 수 있는 인제 주체들이 형성됐고, 관련돼서 그 이런 주체들과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이렇게 주는 다양한 이제 전략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그 이런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제도나 정책들이 어떤 의미를 갖냐, 어떤 가치를 가졌냐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했을 때 사회적 경제라고 제도적으로 규정 짓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뭐 자활 기업 여러 가지 기업의 종류를 중심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가 상당히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이한 경우들이 어 서로 모아져서 인제 긍정적인 효과도 내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가치로 인해 가지고 그 변화의 폭들이 되게 적을 경우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지역 사회에서 과연 이런 사회적 경제가 등장한 배경도 아까 우리 강미수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소득의 불평등에 과연 지역 사회에서 변화를 주고 있느냐. 지역 사회에서 일자리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이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불평등 그거로 인한 어떤 그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로컬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의 위축, 일자리의 감소 뭐 이런 부분들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제 그 부분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사회적 경제가 과연 이런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있었느냐 10년 동안. 그리고 그 우리 사회가 IMF 이후에 그 자국민을 비정규직화시키면서 상당히 나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사회적 경제가 이런 나쁜 일자리에 대한 변화를 주었는가? 그다음에 그 서울 같은 이런 도시 대규모의 이게 그 주민들이 모여 사는 이 도시가 거주 환경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런 불편한 거주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가 변화를 주었는가? 그다음에 과연 사회적 경제가 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주요한 가치 중에 하나 이런 공동체의 가치가 회복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뭐 양적인 성장이 사회적 경제가 만들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제 그 물음표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 변화를 주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는 이제 현재의 사회적 경제가 아 새롭게 변화해야 될 중요한 이제 지점을 이제 말해 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를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시기가 이제 지금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사회적 경제는 지역 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주체로 만들어진 건 그 맞는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 이후에 시민 사회를 거버넌스의 주요한 파트너로서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끌고 온 건 사실인데 그 시민 사회의 주체들이 내용적으로 변화를 계속 해 왔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면도 되게 인제 많다고 보는데 어찌 됐건 현재에서는 각 자치구나 지역을 보면은 사회적 경제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주체로서 확산돼 가고 있는 건 인제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과제가 좀 많아졌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인제 좀 고민하는 부분들은 사회적 경제 하지만 그 사회적 기업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그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제 사회적 기업이겠죠. 그다음에 주민, 저희 같은 이제 지원기관, 행정기관 뭐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이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경제를 지역사회에서 이해하는 그 인식이나 이해 폭이 각각 달라 가지고 요런 차이 때문에 인제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변화하는 데 되게 인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아 그 행정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특히 인제 주민들의 이해가 되게 낮은 경우 그 주민들이 전혀 사회적 경제의 그 내용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지금 장애 변화의 인제 걸림돌로 인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일가구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들이 되게 지금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인제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시장들을 쪼끔씩 좀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시장이 확대되는 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제기했듯이 지역 사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인제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나 참여를 그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와 참여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경제가 지역 사회에서 변화할 수 없다고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변화들이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제가 지금 사회적 경제가 지금 활성화된 한 10년간의 역사에서 나타난 이제 내용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필요한 정책이 이제 좀 몇 가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슬라이드에서 제기했듯이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한 합의를 높이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가치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현실인 거거든요. 지금 이해도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를 합의한다는 거는 되게 이제 어려운 일이고, 요런 이제 배경은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같은 게 도입됐을 때도 이러한 이제 배경이 좀 있겠죠. 그때 당시도 우리 사회가 협동조합 기본법을 도입할 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그걸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동조합이 출현한 배경이 있듯이 아직도 지역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제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의 수준이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간의 협력이라든지 공무원 간의 협력, 민간 협력의 수준이 이렇게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자치구는 이런 수준들이 좀 일반 평균을 넘어가는 그런 자치구도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협치하고 있지만 그 정책의 그 어떤 유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그 주민들이 이렇게 좀 함께 그 실력 있게 리드하거나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의 수준을 좀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요새는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 특히 협동조합 같은 일반 협동조합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들을 그 정책적으로 유인한 요소가 있어서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하는 정책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는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지역성 높고 공공성이 높은 이 사업에 사회적 경제 그 기업들이나 주민들이 수준 높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들이 그 10년 동안에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이제 고민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 뭐 이들 안에서의 고민 이런 수준들로 좀 머물렀던 점이 되게 많은데, 이후의 과제는 그 지역 사회에서 이런 다양한 이제 참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음.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화의 주체로 사회적 경제에 관련 당사자들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도 여전히 거버넌스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 관련자들을 넘어서 그 일반 시민 사회 이해 당사자들이 다 가치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풀뿌리 단위에서 굉장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체제를 바꿔야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요 관련된 얘기를 조주현 센터장님을 모시고 서울시 사회적 경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와 그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어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센터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제가 리허설을 못 해가지고. 네.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 토론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대부분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또는 도대체 뭐냐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대부분 보잖아요. 근데 제가 사회적 경제 2.0을 얘기하는 것은 다 집어치우고 그중에 필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잘 아시는 사회혁신을
하는 과정과 결과를 지속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그게 사회적 경제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건데 아까 그 필요라고 하는 부분이 여태까지의 1.0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기업의 필요 또는 공공정책의 필요, 뭐 정부의 필요 이런 걸 반영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1.0 단계가 뭐 초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2.0은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을 뭐 저 같은 사람 또 여기 들으시는 청년 같은 사람 이런 나의 필요 또는 좀 모여 있으면 뭐 우리나 시민들의 필요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사회적 경제를 정말 쓸모 있게 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2.0의 핵심입니다.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기 시사인과 KBS가 5월 달에 조사를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일어난 변화가 뭐냐, 위기 국면에서 신뢰 수준이 어떤 게 높아졌고 어떤 건 신뢰 수준이 낮아졌냐 이런 걸 조사를 했더니 잘 아시겠지만 질병관리본부, 뭐 의료기관, 뭐 대한민국 정부 이런 데들은 높아졌는데 이쪽에 있는 막 그 정치, 언론, 종교, 국회 이런 데들이 낮아졌는데 그 중에 이게 우리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신뢰 수준은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믿을만 하니까 높아졌는데 옆에 모르는 이웃, 낯선 사람의 신뢰 수준이 더 낮아졌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사회자본이 거의 이제 5위니까 이게 신뢰 수준이 굉장히 낮은 나라거든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신뢰 수준이 더 낮아졌다는 거죠. 이게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넘겨주시죠. 이 서울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 제가 14년부터 뭐 19년까지 사회적 경제 기업 수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정도, 2,000개에서 4,800개, 5,000개 가까이 늘어났고 수의 이제 고용자 수, 뭐 고용 기여도, 여기 매출액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다 높아졌다. 그래서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1.0 정책이죠. 기업의 숫자나 매출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잘했다. 이런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넘겨봐 주시면 그런데 시민들한테 한번 조사해 보면 시민들하고는 아무 생활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 들으시는 분들 사회적 경제가 뭐냐, 법안이 뭐냐, 막 지역이 뭐냐, 막 이런 얘기 하면 내 생활에서의 돌봄이나 먹거리나 주거나 뭐 이런 것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건 뭐 사회적 기업이 하는 거고 서울시 뭐 자치구 이런 데서 하는 것이지 사회적 경제와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회적 경제의 이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 중심 공공주도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리그고 필요 자체를 그런 필요에 맞춰왔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시민들하고는 아무 체감이 없는 정책으로 거의 10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서울시는 나의 필요나 우리의 필요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그래서 사회적 경제 정책이 아니라 어쩌면 그 뭐 말을 바꿔서 이건 뭐 말은 뭐 사회적 경제라고 해도 그 뭐 다 좋은데 시민 경제로 바꿔야겠는데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서로 신뢰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살이, 지역에서 사는 거죠. 이걸 중요한 게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촉진하는 정책, 이걸 해야지 여태까지의 1.0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제 정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넘겨봐 주시면 그래서 핵심적인 정책으로 첫 번째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개인의 일상적인 문제죠. 이걸 하나의 생활 경제로 보고 이걸 촉진하는 거. 두 번째로는 정말 아까 사회혁신의 과정을 지원하는 건데 사회혁신은 임팩트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사회적 경제가 정말 그러니까 나의 우리의 필요라고 하는 그 필요에 기반한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걸 제대로 한번 보자. 그 임팩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보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 청년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뭐 그 장르는 뭐 망한 거죠. 그래서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청년 미래 세대를 끌어올 수 있는 거 이거 전체가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기업의 양을 성장해 온 건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사회적 경제 활동의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정책의 핵심인 거죠. 넘겨보시면 그래서 몇 가지 핵심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맨날 그 모두 그 뭐 서울의 70%가 아파트에 살잖아요. 아파트에 우리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 우리의 문제들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해결해 봐라. 해결한다 못한다 상관없고 또는 이분들이 이걸 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인지 아닌지 상관없다. 기존에는 조직이어야지 지원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뭐 먹거리 문제, 우리의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할 만하다. 계속 지속할 만해. 그러면 조직을 만들어야 되죠. 그럴 때 조직화하는 문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같이 달린 프로젝트를 하는 거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넘겨주시면 또 하나의 핵심 사업은 우리 동네 나눔 반장은 진짜 지역의 돌봄 문제가 심각하죠. 어르신들, 아이들 공공에서 꼭 해결해야 될 돌봄 문제인데 그 돌봄이 다 민간 기업에 맡겨져 있어요. 그게 다 정부의 정책을 받든 아니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든 다 일반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런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셨죠? 요양시설 같은데 막 약을 막 많이 처방하고 막 이런 게 다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매칭을 해보자. 그게 이제 우리 동네 나눔 반장이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수요자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그분들을 연결해주는 사업이 이제 우리 동네 나눔 반장인데 지역살이 안에서 돌봄 문제를 사회적 경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보자. 이런 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어떤 정책이죠. 또 넘겨보시면 주민기술학교 이게 여기 들으시는 청년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과거에 우리 세대들은 어떤 시골 같은 데 고향이 있는데 이 청년 세대들은 따로 고향이 있는 게 아니죠. 도시가 고향이잖아요. 근데 도시에서 고향처럼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필요한데 골목 안에서 어떤 동네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은 작은 지역에 필요한 어떤 서비스 같은 것들이에요. 그게 다 죽고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을 할 것들을 기획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지원하겠다. 그게 하나의 일상생활 동네 안에서 필요한 어떤 기술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 기술들을 지원해서 하나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걸 지원하는 거죠. 그게 주민기술학교 이렇습니다. 마지막 넘겨주시죠. 요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가 뭐 1.0, 2.0, 최종적으로는 3.0으로 가야 하는데 이 방향은 뭐냐면 정책이 진짜 지속적으로 정책 자체가 오래 가려고 하면 정부 주도 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는 정부 주도로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1.0으로 시작한 정부 주도를 시민 주도로 반드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로 2.0인 건데 2.0 정책과 1.0 정책의 차이는 이렇다는 거죠. 방법, 주체, 장소, 내용, 목표로 봤을 때 공공주도에서 상호 협력하는 거로 기업에서 기업을 포함한 시민, 장소도 정부나 광역 단위에서 기초와 기초를 연결하는 단조. 왜냐하면 기초가 시민이나 주민들을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보면 창업과 성장을 지원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되려고 하거나 됐거나 하는 걸 지원했던 거거든요. 다 그런 공공의 성과주의였던 거죠. 그런 것보다는
공동체와 소셜 미션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와 소셜 미션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목표가 공공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그냥 공무원들의 정책 성과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양적으로 데이터화했던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한국 사회가 진짜 성숙한 공공과 민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목표를 대폭 수정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서울의 사회적 경제 2.0의 핵심적인 정책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안 켜셨어요. 네, 마이크 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지훈 센터장님 말씀의 핵심은 도대체 사회적 경제가 누구한테 필요한 것인가, 그 필요에 집중을 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고 나를 넘어서 우리로 넘어가는 과정들로 정책이든 모든 것이 좀 맞춰져서 변해가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람신님 지금 토론이 저희가 20분까지 가능한 거죠? 네, 안 들리시나요? 네, 18분, 17분 정도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뭐 10분 동안 토론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추가로 발제해 주신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좀 더 듣는 시간이 있지 싶습니다. 먼저 저희 벌써 타운홀 질문 게시판에 육재선님께서 최 센터장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경제 밸류 체인이 무엇인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최 센터장님, 요거 한 2분 내에 간단히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한 10년 정도 되니까 지역사회의 이제 욕구나 이제 필요로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기업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어떤 이제 하나의 기업들이 이제 유사한 이제 비슷한 가치, 이제 목적을 갖고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관돼서 이제 기업 간 협력과 연대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이 지지하는 어떤 주민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행정의 지원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서울시 정책 추진하는 것 중에서 이제 돌봄 관련한 이제 내용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지역사회 돌봄들을 같이 해결하는 어떤 그런 가치 사슬이 좀 형성이 예를 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어떤 이제 식사 지원이라든지 주거 지원, 동행 지원 뭐 이렇게 있을 때, 식사 지원만을 하더라도 식사 지원을 했을 때 식사재를 갖고 공급하는 기업도 필요하고, 재료를 갖고 이제 이제 도시락 같은 거를 만드는 이런 기업도 존재하고, 그걸 또 이제 현장에 배달하는 조직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사회의 이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렇게 각자의 탤런트를 갖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들이 지원 조직과 행정, 뭐 이게 주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역사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요렇게 뭐 이해가 될까요? 네, 또 이따 토론 시간에 또 개별적으로 더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을 시간이 있으실 것 같고요. 조지현 센터장님께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간단히 말씀해 더 절차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도대체 어떤 게 해야 어떤 게 사회적 경제에 들어오는 건가 안 들어가는가?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 경제가 도입될 때 그 전부터 좀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했던 뭐 NGO 단체나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이제 초기에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전부터 그런 걸 해오시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뭐 문턱 같은 것들을
좀 가치와 뭐 경제를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설계를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걸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건 또 맞출 수 있고 또 그게 목표가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문턱이 높아졌다 이런 거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게 한 가지 있고 더 중요한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그 아까 기존 세대들은 그게 평생 해온 일이고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하는 거지만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는 굳이 어제도 제가 저기 목포에서 하는 그 지금 뭐야 그 청년 활동하는 친구들 만났는데 자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분인데 자기는 그냥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을 버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괜찮아 마을 그 팀이었는데 굉장히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아주 잘 활동하고 있는 팀들인데 자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거는 이 브랜드가 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이 브랜드를 저희 뭐 선배들이 매력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한 제도적으로 문턱을 낮추는 거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뭐 계속 토론이 이어질 것 같고요. 강민수 센터장님께는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답변 준비되셨나요? 혹시 사경 3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주요 법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변화가 올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아까 우리 조지현 센터장 언급하셨는데 1990년, 80년, 90년, 2000년 이렇게 활동했던 분들은 법으로 없으니까 협동조합을 하고 싶어도 그를 뭐 사람법인 재단법인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회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도거든요. 근데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된 게 가지는 의미는 뭐냐?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 이외에 2만 개가 생겼어요. 협동조합. 그러니까 만약 그 제도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3법이 만약에 제정되면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 잠깐 아까 언급하신 그 나눔 반장, 그 다음에 우리 최근영 센터장님이 얘기했던 밸류체인, 그 밸류체인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 한 거를 도매, 소매, 소비자까지 이르게 하는 걸 밸류체인이라고 해요. 이 밸류체인을 그러면 사회적 가치 밸류체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생산을 자발해서 아니 예를 들면 뭐 우리 청년들이 하거나 누가 하거나 그러면 배달을 누가 해요? 그거를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기업이 배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갖다 주는 게 밸류가 연결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책을 지원하려면 공무원이 자기 돈도 아닌데 어떻게 돈을 줘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도 그러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거를 제도라고 하고 정책 그러면 행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하고 정책은 우리하고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원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 정책이 밑단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행정가들이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도나 정책은 고정불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제도를 만들 수도 있고 정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차량 이동하는 게 힘들어요. 그럼 뭐 모빌리티 서비스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법을 바꿔줘야 돼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에 캐나다에 있는 에바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게 플랫폼 협동조합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기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우버를 대체한 걸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곳곳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 같은 것, 3법 같은 걸 제정하게 되면
정책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법이 있어야 예산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꾸는 거고, 이제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도가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우리의 활동에 의해서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공론장이 늘 소중한 거죠.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실천되고 실천되면 다시 제도를 바꾸는 선순환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꼭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것. 네, 지금 7년째 계류만 되고 통과가 되지 네. 않은 사회적 경제 관련 법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야 좀 더 그 시민들의 필요 또 나의 필요에 맞는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벌써 17분이라서 1분 남았는데요. 더 많은 토론을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두 조로 나눠서 토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후의 토론은 남신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이제 이만 일부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해주신 김규태 부국장님께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는 그 상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모티콘도, 박수 이모티콘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게 아주 좋은 내용으로 이야기 들으시느라 이제 고생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분임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제 안내를 좀 드려야 될 텐데요. 네, 파티 타운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의견뿐만 아니라 지금 세 가지 중에 이제 좀 투표를 해주셔야 돼요. 네, 투표에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데, 네. 강민수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이 좀 이제 지금 우선적으로 좀 빨리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좀 제 식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주현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일상과 임팩트와 지속의 시민 경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쭉 이제 세부적으로 좀 해주신 것 같고, 이제 최근영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지역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결합을 조금 다른 분들보다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조금 이제 뭐 비슷한 내용도 많고 공통적인 것도 많지만 약간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 중에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우선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누가 더 발표를 잘했다 이런 거하고는 1도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세 분 중에 한두 분이 상처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제가 시간을 끄는 이유는 이제 타운홀에 접속하셔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세 분 센터장님께서는 그렇게 투표가 되는 것이니 뭐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머릿속에 이렇게 정신승리가 아니고요. 합당한 이유로 좀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시간이 끌었겠죠?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투표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그 이모티콘으로. 사진도 괜찮습니다. 이모티콘도요. 네, 이제 거의 뭐 다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겠죠? 요게 의견인데 현황 보기. 네, 보이시나요? 제가 안 보이네요. 네. 야, 이거 제가 예상 외네요. 저 뭐야? 파티 믹스에서 저희가 투표했을 때는 지역을 강조하는 게 제일 낮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실제로 모이고 논의를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먼저 지금 보고 나서 지금 조정하시는 분 누구세요? 근데 지금 조정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따가 소모임 토론 다 하고 나서 최종 투표를 한 다음에 최종 결과를 따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70, 69, 69 정도네요. 네,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재미를 위해서 누가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런 걱정이 좀 되는데, 하지만 마지막에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튼 그 지역 경제와 그 사회적 경제가 이제 좀 결합되어서 좀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좀 현재로서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소모임 토론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아이고. 네, 이제
2부 토론 토의 진행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두 조로 나뉘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함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켜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되 투머치 토크가 되지 말아야 된다. 지금 특히 발제자 선생님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다른 분들이 더 많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좀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야기 소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정도로 조금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적게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지금 참여자분들께서도 다른 분들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좀 공평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보다는 예를 들면 뭐는 틀렸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거보다는 이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수정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대안적인 제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견과 차별 없이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나이가 많고 뭐 경험이 많은데 이런 얘기 이제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고 이제 모두가 동등하게 제안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소모임으로 흩어져 이야기를 나눠볼 차례입니다. 네, 찐쩌님 소모임을 나눠주시지요? 네. 잠시 후 이동할 예정이고 살짝 버벅거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뭐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제 다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있었던 조 말고 체이님께서 퍼실리테이트 해주신 조에서 먼저 발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저희 원래 소모임으로 2조인데요. 네, 네. 두 번째 모둠인데요.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처음에 발표자분 지목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조건 대부분 테이블 토론 시작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타이밍을 놓쳐서 제가 그냥 발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한 12분 정도 계셨는데 한 10분 정도가 그다음 한 8분 정도가 이제 마이크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셨고요. 네, 저희 뭐 첫 번째 질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네, 이제 시민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좀 3.0이 될 수 있게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다는 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에 대한 얘기가 한 분 더 계셨는데 나의 필요로 바꿔서 뭔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인상 깊었고 좀 이제 관심 있는 분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한다는 친구보다는 어떤 사회적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친구가 주변에 많아서 크게 이제 사회적 경제 쪽인데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 경제 통해서 좀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해주셨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세계랑 관련도 있지만 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나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좀 먼저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이제 지역 공동체로 뻗어나가서 마을과 함께 네, 지속 가능성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 있었고 제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네, 뭐 좀 청년들에게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회적 경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뭐 3가지 발표도 있지만 그거 말고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짠 것처럼 2분 정도가 공론장이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한다는 네, 아주 좋은 의견을 네, 내주셨는데 저희가 짠 거 아니냐는 뭐 질문 드렸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마이크를 하나씩 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좀 이런 사회경제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 소비자로서는 사회적으로 더 좋은 일에 소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다. 이제 그런 걸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살아남으려면 소비자라는 이제 이름의 대상에게 또 잘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회고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네, 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공유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잊고 있었네요. 지금 아까 했던 투표 아직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타운홀로 투표를 해주시기 바라고
찐짜님은 저기 다음 조가 공유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마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조작을 못하도록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 말고도 다른 것도 하나 있지요. 거기다가도 이 의견을 지금 시간에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 발표 공유가 끝난 다음에 최종 공유해서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요. 그러면은 예, 저희 조에서 발표는 재훈님께서 이제 맡아주셨습니다. 네. 투표해 주세요. 발표는 지금 하면 되나요? 네. 우선 저희 쪽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한 건 강미수 발표자님께서 계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는 모두가 모두가 공감을 하셨고, 다만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법만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그 이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설득할 만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뭐 지역적으로 로컬과 서로 연관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단순히 가치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을 이야기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에 대한 이야기도 로컬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커뮤니티 하우스나 공유 주방 뭐 이런 것처럼 좀 함께 살면서 이거를 플랫폼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유대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과 변방의 차이도 있다. 지금 용문역 근처에 금곡리에서 거주하시고 계시는 참가자분께서 서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어르신들, 노인들만 계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는 이윤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는 되게 핵심적인 이야기도 한번 나왔고요. 그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저희는 다시 로컬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뭐 돌봄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재생하는데 사회적 경제가 충분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네,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이렇게 뭐랄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향상되었을 때 멀리 봤을 때는 기후와 경제 위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소모임에서 직접 참여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모두가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다른 분들도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은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이제 사회적 경제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상 시민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좀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투표의 시간을 좀 끌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투표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의 의견도 간단하게라도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찐쩌님은 제가 말을 하면은 이제 5초 안에 그 투표창을 이제 닫아주시면 되겠고 밑에 의견창은 닫지 말아주세요. 네, 계속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표 이제 최종 생각을 하시고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 하셨죠? 하셨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투표? 네, 사진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투표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찐짜님은 닫아 주십시오. 네, 닫고 나서는 닫았다는 제스처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닫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군요. 네. 그렇고 이게 지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똑같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같이 가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신 세 번째 안이 1점 차로 1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다른 두 개도 중요한가 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죠?
네, 대단히 좀 비슷하게 나왔고, 사실 제가 오늘 들으면서 느낀 건데, 그 저희 조에서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데, 그거는 그 3법 제정 없이는 쉽지가 않다. 사실은 같이 가야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시민경제 말씀해 주신 그 조주현 센터장님의 이야기들도 좀 떼기 어렵다고 좀 생각이 좀 됐거든요. 사실은 되게 얽히설키 얽혀 있고 같이 다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이야기라고 좀 들렸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집중해서 해야 될 것도 있겠죠. 그 시기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국회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될 때 법 제정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테고,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될 때 그것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테고,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의견들을 이제 작성해 줄 시간을 벌기 위해서 또 제가 한마디 더 했는데요. 한번 의견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개가 작성이 됐네요. 네, 허경님께서 독서 모임으로 알게 된 동네 친구들이 동네 잡지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내 삶에 연결되는 활동들을 벌일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찐짜님이 택배 주문 대형마트 없이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근마켓 같은 자원과 서비스가 순환되는 이제 플랫폼과 커뮤니티,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인영님이 더 나은 소비에 대한 욕구가 왜 자꾸 움직이죠? 더 나은 소비에 대한 욕구가 소비자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감이 사회 전반에 다수의 구성원 간에 형성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조아님께서 청소년 교육과정 안에 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지 자원과 연결되면 좋겠다. 자,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 좀 약간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교육 영역에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걸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로컬 커뮤니티와 청년이 같이 가는 어떤 사회적 경제 사업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격차 해소 이야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번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자꾸 새로 재갱신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네. 4개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그 의견들과 투표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PT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